제가 차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대기아 광팬이라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팅어는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 3 시리즈와 벤츠 정도만 고려하고. 네. 네. 원래는 제가 원래 차를 살려 했던 계획은 K5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근데 오히려 반도체 대란이 저한테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G70 네. 정말 잘 사신 거.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일반유를 고집하고 네. 고집하고 계신 이유가. 그리고 네. 자, 이거는 딱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멘트인데. 네네. 네. 이거를 정말 단점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잠시만요. 네. 확인 한 번만. 네. 그리고 또 단점은. 그리고 또 단점이 정차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 단점을 얘기하게 되는.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참 예리했죠. 네, 엄청 예리하고 네. 생각도 못했던. 네. 제가 약간 팔방미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네. BMW는 일방미인이죠. 네. 옵션에 대해서 조금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제가 차를 사고 처음 만나러 간 날에 그냥 잘 샀네, 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전시장에 놀러 갔는데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들어간 모델을 봤어요. 근데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배터리를 갈았어요. 배터리요? 네, 차량 배터리가 잠깐만. 네. 신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3,000km대에 갈았거든요, 배터리를. 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그래서 메인터넌스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G70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고질병이 대표적으로 G70은 두 가지가 있어요. 100km가 딱 되는 순간 신경 쓰이고 99km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99km도 괜찮고 100km 넘어가는 순간 네, 신경 쓰이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아백놀이.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차주님도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이 차를 구매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차가 좋습니다. 그쵸.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찍는 신형 제네시스. 지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거든요. G70. 네. 자, 그래서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24살 대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용산구에 거주 중입니다. 용산구? 네네. 24시요? 네, 24살입니다. 대박. 와, 24? 24세 G70 신형? 네. 간지.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네.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뉴 제네시스 1세대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형 모델이고요. 2.0 터보 그리고 후륜 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70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게 등급이 또 있어요. 모델 등급이 기본 모델로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 모델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파퓰러 패키지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퓰러 패키지 이외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옵션을 넣었고 그 이외에는 뭐 넣지 않았습니다. 빠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드 썬루프랑 그 다음에 컴포트 2 옵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던 거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빠졌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빠졌고 등등 그런 것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 연식은 21년식. 작년 말에 출시된 모델이라서 올해 연식입니다. 자, 그럼 소유 기간이 이제 기간은
올해 2021년 5월 달부터 5월 달에 출고를 해서 지금 약 6개월 정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 자, 그러면 현재 주행 키로수가 키로수가 1330km입니다. 1330km? 네. 6개월 동안? 네. 그냥 적당히 탄 거죠? 적당히 탄 거죠. 이제 제가 학생치고는 그 학교가 원주에 있어가지고. 원주 캠퍼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주말에 하느라 조금 학생치고는 키로수를 많이 뛴 편인데 평균적으로 아마 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첫 차인가요? 아니면 그 전 차도 또 타셨나요? 탄 게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제 명의의 차는 이제 이 차가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아버지 차로 그랜저 IG를 한 2년 조금 넘게 끌고 다녔습니다. 이야, 그랜저 IG 타다가 G70.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일단 G70 이거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일단 구매한 이유는 차가 필요하기도 했고 이렇게 원주 학교 다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기아 광팬이라서 이제 제네시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선택지도 따로 없었고 어찌저찌 군대 전역하면서 이제 차 구매를 고려하다가 마침 이게 매물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신차로 뽑게 되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조금 특이하게 차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제가 5월 달에 출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생산 연도는 작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전시돼 있다가 제가 전시차를 구매하게 된 거거든요. 할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조금 특이한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2021년 마지막 12월 31일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G70도 보면은 가솔린과 또 좀 디젤 또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가솔린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일단은 그 차량의 그 차량의 특성 때문이죠. 사실 디젤을 제가 딸딸딸거리는 진동도 싫어할 뿐더러 뭐 요소수 같은 것도 DPF도 생각해야 되고 정비 같은 용이성을 생각해 봤을 때 가솔린이 낫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뭐 평균적으로 키로수를 뛰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키로수를 많이 뛰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은 서울 내에서 뭐 여자친구나 만나던가 아니면 잠깐 하루에 막 10km도 안 되게 뛰고 하기 때문에 키로수가 그닥 그렇게 크지 않아서 디젤 모델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좋아하고 서킷도 조금 자주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제 차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드라이빙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서킷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스포츠성이 있는 자동차를 원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오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구매 가능한 차가 G70이었다 판단이 들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과 3.3으로 또 나뉘는데 맞습니다. 혹시 2.0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조금 선택지가 없었어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조금 어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적인 부분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금 완전 올 현금으로 구매를 처음에 하게 됐거든요. 할부나 리스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조금 모아놓은 돈하고 아버지가 얹어주신 돈으로 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 3.3 같은 경우 자동차세도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2.0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에 5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3.3으로 하게 되면 막 70만 원 늘고 기름값도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확실하게 2.0과 3.3의 기름 연비 차이는 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3 모델도 옛날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타봤는데 그래서 유지적인 관점에서 2.0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EWD와 4WD 지금 이건 후륜이잖아요. 맞습니다. EWD로 하신 거는? 일단 저는 4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SUV도 많이 좋아하지 않고 4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력 손실이 조금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도 2.0 터보 모델로 4륜 모델도 타봤는데 그 초반에 치고 나가는 그런 토크감에 있어서 오히려 후륜보다 동력이 조금 전달이 안 되는 확실하게 토크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후륜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선택 옵션은 다 잘 넣으신 거죠? 네. 딱 필요한 것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경쟁 차종 혹시 전혀 없으셨네? 아까 현대기아 광팬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근데 아까 이제 911 보고
네, 드림카. 네. 네. 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쨌거나 일단 현대기아 광패.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차종. 네. 자, 잠시만요. 끄겠습니다. 아, 소리 예. 좀 끄고. 경쟁차종 스팅어? 네, 경쟁차종 같은 경우에 스팅어도 생각을 해봤고 네. 이제 솔직히 외제차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G70의 이제 뭐 경쟁 차종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뭐 3시리즈라든지 C클래스라든지 있을 텐데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아보던 때 그냥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경쟁 차종이니까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대개 구매를 하시는 게 만약 휘발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BMW는 320i 그 다음에 C클래스,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C200 정도를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력이 한 180마력 정도 돼요. 근데 지금 G70 2.0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마력은 252마력 정도 되고 그래서 그 비교 수준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유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돈도 많이 깨지고 사실 정비의 용이성도 많이 떨어지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센터 들어가면 막 2-3 달까지 기다리고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애초에 외제차 자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면은 지금 제가 이 차를 4천 초반에 구입을 했거든요. 전시차, 재고차 할인을 10% 정도 받아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C클래스나 BMW를 맞게 산다면은 BMW는 330i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C클래스는 C300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봤을 때 뭐 프로모션 항상 바뀌니까는 뭐 확실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올라 있는 가격만 생각해 보면은 G70 모델보다 플러스 1000만 원 정도가 비싼 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 30i나 이제 300까지 가려면은 거기다 또 1000만 원을 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부담이다 생각돼서 이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팅어는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 3시리즈와 벤츠 정도만 고려하고 스팅어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죠?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도 고려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제가 원래 차를 살려 했던 계획은 K5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차를 구매할 때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가 잘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계속 눈이 돌아가도 다른 곳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 4월 달에 기아차 그 스팅어가 재고차 할인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놓쳐버려 가지고 5월 달로 넘어갔는데 5월 달에 현대 그 대리점 가서 알아보니까 그 G70이 전시가 10%가 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모델들이 한 30대가 넘게 있을 정도로 재고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에 혹해가지고 딱 차값만 말씀드리자면은 4,750만 원짜리인데 600만 원 할인 받아서 4,15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으로 뽑으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차값만 4,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50만 원 더 주고 이걸로 넘어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 차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스팅어는요? 스팅어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놓쳤어요. 할인을. 놓쳐서? 재고차 할인을 놓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기아차보단 그래도 제네시스가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G70 원래도 G70이 현실 드림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G70을 거의 선택지로 보고 찾아봤던 거고. 만약에 스팅어를 안 놓쳤으면은 스팅어로 갔나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재고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스팅어로 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팅어 가기도 전에도 K5 하이브리드가 빨리 나왔으면은 K5 하이브리드로 갔겠네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일찍 나왔던. 근데 오히려 반도체 대란이 저한테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G70 정말 잘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브랜드 네임밸류 사실 무시 못 하잖아요. 당연하죠. 또 서비스 센터도 그렇고. 맞습니다. 뭔가 제네시스만의 프리미엄. 핸들 볼 때마다 뭔가 좀 제네시스. 그렇죠. 로고 이게 여기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제네시스를 이제 그 터미네이터에서 처음 봤거든요. 아, 네네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에쿠스 모델 옛날 그 모델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제네시스라고 뭐 영화 그냥 그, 네. 네. 그 회사 이름이었나? 그런가요? 네. 근데 네네. 쪼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아까 4천 얼마로 했죠? 4,150만 원짜리입니다. 할인 받아서? 할인 받아서. 할인을 아까 600. 네, 600만 원. 정확히 600만 원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제는 아까 현금으로 전부 다? 네, 올 현금으로 다 했습니다. 야,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약 90만 원 정도 되는데 90? 네, 아버지 밑으로 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90만 원에 나오게 됐고요. 만약에 저 혼자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만 23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래도 200만 원은 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아봤을 때.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반료, 고급료 혹시 지금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저는 일반료 넣고 있습니다. 일반료? 네. 이게 네. 그 처음에 길들이기 할 때 3,000km까지는 고급료를 넣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료 넣었다가 일반료 넣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느끼신 게 좀 없나요? 차에 대한 확실히 달라져요. 저 그 이후에도 사실 3,000km까지는 밟아보질 않아가지고 길들이기 한다고 사실 그 차이점을 몰랐는데 일반료를 넣고 밟은 거랑 그 이후에 한 번 더 넣어본 적이 있어요.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해서 기름통 다 비우고 넣어봤는데 확실하게 반응도 그렇고 출력감도 그렇고 토크감도 그렇고 훨씬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일반유를 고집하고 네. 고집하고 계신 이유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저는 고급유를 넣는다는 게 사실 재미라는 부분보다는 차량의 관리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급유를 넣어서 이제 고급유에도 그 엔진 청정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넣지 않고 그 대신에 엔진 첨가제를 엔진 오일 바꿔줄 때마다만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대신 엔진 오일도 좀 자주 가는 편으로 5,000km마다 가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유 뭐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하니까 사실 제가 유지하는 게 거의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아낄 때에서 사실 이거 산 거 자체 아끼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아낄 때에서 아껴보자라는 그럼요, 생각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일반유 크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되면 고급유를 넣었을 텐데 딱히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 손실을 보더라도 일반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땅 비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혹시 일반유 만땅 넣었을 때 얼마 들어가나요? 불 들어오고 나서? 네, 불 들어오고 나서를 제가 넣어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100km 정도 키로수 남았을 때 거의 3분의 1칸 남으면 넣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한 1,600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에서 한 7만 원? 7만 원? 6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엔코가 타면은 한 8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쪽으로 가면 돼요. 우회전. 한 만 원 정도 더 넣으면은 아마 좀 불 들어오고 나서 가격이 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혹시 탱크 용량 혹시 몇 리터인지 아시나요? 60리터입니다, 이 차는. 대박. 네. 알고 계시네. 네. 그거 대부분 잘 모르시던데.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트립상에. 맞습니다. 정말 제일 잘 나왔을 때 한 몇 가지 나오시던가요? 정말 잘 나왔을 때 540까지 찍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가득 했을 때? 가득 찼을 때. 네. 540이면 계산이 잘 안 되네. 네. 이게 그 처음에 이게 그 트림에 나오는 키로수가 사실은 거리에 따라서 연비가 자동으로 측정돼서 그걸 평균 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처음에 출고했을 때는 440까지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거리도 뛰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한 540까지 정도는 나왔는데 거의 현재까지 6개월 탄 거 생각해봤을 때 절반 도심 절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못 나왔을 때는 몇 정도 나오셨어요? 키로수가요? 네, 주행 가는 거리. 가는 거리 400이요. 400이요? 네, 400이요. 딱 400은 사실 그 길들이기 끝나자마자 바로 풀악셀이죠. 그렇죠. 네. 풀악셀과 풀브레이키. 네, 맞습니다. 했을 때 400이고
100% 연비 운전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아닌가? 600 나올라나?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600까지는 아마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550에서 540 정도가 그 정도. 거의 마지노선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차주님 연비가 현재 몇 정도 나오세요? 지금 아까 출발지부터 출발해서 9.7km 나오고 있네요. 풀악셀? 네, 지금 한번 아니 이거 풀악셀로 해서 네. 풀악셀로 했을 때 아니 혹시 지금 오실 때 그냥 천천히 혹시 오신 건지. 지금 천천히 왔죠. 천천히 왔을 때? 엄청 천천히 와가지고 9.7 9.8까지 지금 가고 있네요. 평소 연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딱 타보니까 시내랑 고속 연비.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차량 특성 때문은 맞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 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좋은 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도심에서만 주행을 했을 때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막히지 않는 도심에서 달렸을 때는 7, 8 정도 나오고요. 좀 막히는 도심에서 많이 달린다. 진짜 한 평일 4시부터 한 7시 사이에 도심을 달려본다 하면은 4에서 5도 나옵니다. 4에서? 네, 10km를 그때 달려도 4에서 5가 나오는 연비를.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조금 연비가 또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겨울에. 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휴게소에서부터 네. 고속도로 끝까지 갔을 때 한 40, 50km 주행을 했는데도 한 16km까지 나오는 것도 봤어요. 연비가요? 네네. 오, 그러니까 대박이네. 되게 편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서울에서부터 원주까지 학교까지 도착을 했을 때를 풀로 따져봤을 때는 네. 약 한 11에서 12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차주님은 연비가 좀 안 좋다. 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차주님 개인적으로 한 연비가 한 몇 정도 나왔으면 좀 좋은 것 같다. 도심에서도 한 90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제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한 1, 2km, 한 4, 5km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막히는 데를 사도 그 정도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자,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잠깐만 좀 5월달 6개월, 7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7개월 네네. 동안 10,000km. 네. 거의 한 달 유지비, 한 주유비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인지. 한 달 주유비가 되게 한 편차는 좀 있겠지만은 많이 안 탄다면 20만 원 정도 나오고 조금 그래도 적어도 많이 타는 달이 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 20에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네시스라고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무래도 차량이 조금 용도의 특이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이성이 있냐? 그러니까 제 나이 때에 학생이면서 탈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있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터넷에서도 감론을박이 많기는 한데 그래요? 제네시스가 가성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많고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성비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비교하다 보면은 벤츠랑 이제 BMW 같은 거 보면은 좋기 1,00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트림에 따라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그리고 정비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제네시스도 자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디자인 정체성을 갖춰가잖아요. 이 두 줄이라는. 네. 저는 그런 심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높게 점수를 쳐주고 싶어요. BMW 뭐 키드니 그릴이 있고 뭐 이렇게 벤츠 같은 경우에도 막 앞에 일자 그릴이나 막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훨씬 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네시스 디자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거는 딱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멘트인데 네. 네. 장점이다 단점을 같이,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공도에서 정말 웃고 다니면서 탈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점은 그거고요. 공도에서 웃고 다닌다? 네, 진짜 그냥 어떻게든 타든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예요. 이게 3.3이 아니더라도 네.
정말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 정도면은 충분히 잘 나가니까. 충분히 잘 나가고 충분히 재미있고 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고의 단점 첫 번째로 제네시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대 단점은 제네시스예요. 이게 네. 네. 조금 모순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식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선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차다 보니까 이제 정비소를 가게 되면은 요즘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차주분들 느낄 텐데 이제 그 제네시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블루핸즈에 상주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블루핸즈 직원분이시겠지만 옷도 제네시스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응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게 분리가 되진 않았지만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단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현대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었다는 것조차도 단점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주님도 약간 네. 좀 이렇게 똑같은 블루 핸즈여도 네. 좀 분리 좀 해서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가장 엔트리 모델 샀다고 해도 제가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생각해서 구매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 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 잘 달린다는 거죠 일단은. 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네. 지금 한 50km 정도인데 네. 그 911도 타시고 람보르기니 타시는 네. 입장에서 네. 잘 모르겠는데 뭐 재밌게 네. 이 정도 토크감을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조금 어느 정도는 뒤로 젖혀지는 예. 그런 느낌은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편할 때 차가 네. 정말 편해요. 이게 저도 3시리즈도 타보고 C클래스도 타본 입장에서 네. 느끼는 거지만 BMW는 정말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3시리즈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 정도의 차량인데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뒷자리도 그렇고 차량의 자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재미는 있었어요. 그 하체 느낌이라든지 서스펜션, 댐핑 압력 정말 재밌게 만들기 위한 차구나라는 걸 느꼈지만은 이 정도로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타고 다니기에. 네, 확실하게 그냥 스포츠 세단임에도 일반적인 세단으로 타고 다니기에 정말 부담 없이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스포츠 모드였는데도 그 배기 소리가 이게 네. 이거를 정말 단점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거거든요. 가상 사운드. 네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그건데 네. 저는 이게 좋아서 키고 다녀요. 저도 너무 좋은데. 네, 맞습니다. 은근 괜찮은데 제가 한번 끈 거를 한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끈 거를. 네, 끈 거는 완전 생 엔진 사운드인데 여기 사운드 네. 있네. 네. 한 4개가 있네요. 끄기 누르셨는데. 끄기를 누르고 지금 스포츠 플러스인데 네.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거의 차이 없지 않나요? 네. 조금 밟으면 네, 달려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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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기통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좋은 소리는 나지 않아요. 제가 어. 아버지 차 옛날에 그랜저 타고 다닐 때 그랜저 그게 3.0이어서 6기통 차량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그 음역대는 높은데 차가 엔진 사운드가 음역대는 높지만 되게 무거운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스포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소리가 나요. 음역대가 낮든 높든 가벼운 느낌이 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누가 타든 솔직히 소리 더 많이 나는 게 차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와닿잖아요. 이제 딱 이런 소리가 나는데 완전 생소리인데 그렇게 저는 좋은 소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이런 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그럼요. 네. 여태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네. 자 그리고 또 장점. 네. 그리고 또 장점 참 이거 한번 다시 키고. 네, 다시 키고. 그럼요. 중요하죠. 네. 네, 그 다음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익스테리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세대에 나오고 있는 제네시스 모델도 이쁘지만은
저는 이 전 세대 모델도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모습들이 네. 되게 정갈하게 잘 정돈이 돼 있다는 느낌? 이런 공조 버튼들도 네.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들은 터치식, 전자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네. 이렇게 공조 시스템들이 모두 다 버튼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대 교체들을 다 이루면서 제네시스들이 신차를 출시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결여가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스포츠성이 있는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면서 이 부분에 신경 쓰기가 되게 꺼려지잖아요. 귀찮아지고 많이 잘 안 눌려지게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제약이 없다는 게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점.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쥐어 짜내 본 것 같은데.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 네. 단점 잠시만요. 아, 네. 확인 한 번만. 네, 예. 써가지고 가져온 게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네. 아, 정말. 간단하게. 네. 준비성이 정말 철저해 주시죠.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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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기어를 사용해 보면은 예. 이제 제가 지금 끝까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여기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예. 그냥 뭐 말씀을 해주셔도. 네, 그 수동 변속으로 바꾸면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예. 현재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동 모드로 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두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RPM을 끝까지 레드존을 넘어가면서까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보시면은 RPM 레드존이 한 6,500 정도 지금 되거든요. 6,200, 3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수동으로 놓고 타도 자동 변속을 해버려요. 어느 정도의 RPM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애가 그냥 변속을 해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끝까지 쥐어짜는 그 느낌을 느끼기 전에 그냥 끝나버려 변속을 지가 해버리니까 수동으로 해도 예, 아무래도 뭐 안정성이나 그런 정비적인 부분에서 고장이 나지 않게끔 이제 리미트를 걸어 놓은 것이겠지만은 저는 조금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또 단점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거는 다른 차주분들도 많이 유튜브에 언급을 하신 건데 그 이게 지금 LCD 풀 LCD 계기판이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먼저 떨어져요. 변속을 하게 되면은 만약 다운시프팅을 하든 업시프팅을 하든 바늘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변속이 와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운전하는데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큰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뭐 스포츠성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그니까 이게 좀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나요? 그리고 또 단점이 제가 이 모델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제가 뺐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크게 차이가 나요. 특히나 그 GV70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들이 많이 말해서 저도 타봤는데 정말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승차감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G70은 그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거고 있는 모델도 시승 거기 가가지고 해보니까 승차감의 편안한 차이는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를 뒀을 때 그 딱딱해지는 건 확실히 느껴져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딱딱해지는. 네,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G70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주님은 스포츠성을 굉장히 좀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지향을 하는 편이죠. 댐퍼가 좀 있었으면 네. 댐퍼 있으면 좀 네. 좋아하죠. 네.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롤도 확실히 잡아줘. 맞습니다. 그 들어간 모델을 타보면은 롤 잡히는 게 확연히 달라요. 코너에서 뭐 이렇게 확 감아 돌지 않더라도 그냥 규정 속도 준수하면서 악셀링만 살짝 밟아봐도 확실하게 이게 차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정차했으니까. 네.
그 아, 네. 아, 네. 애가 말을 타요, 조금. 아, 말을 탄다? 이게 말을 탄다는 게 저속에서 네. 살짝 꿀렁임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렇지 않게 운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예. 가끔 저속에서 꿀렁꿀렁 하면서 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모드에서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모드, 컴포트 컴포트에서? 모드에서도 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출발할 때만? 네, 아니면- 출발하고 나서 한 10km, 20km 수준에서 한번 변속을 할 때, 네네네. 아. 그때 악셀을 밟고 있다가 네. 어느 정도 속도에서 애매하게 악셀을 떼버리면은 차가 꿀렁거려요. 오.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마스터 하셨죠?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게끔 어. 조절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좀 태우고 좀.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단점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예. 이제 이 차를 편안하게 타고 다닐 콤팩트한 사이즈의 차로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단점은요? 제 차는 네. 뭐 당첨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딱히 없었거든요. 네. 다행이네.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확실히 소리가 좀 생겼어요, 차에. 어디서? 잡소리, 이 대시보드 쪽에 조금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실내 주차도 많이 하고 네. 완전 산에 학교 다닐 땐 산에 있어가지고 네. 산 쪽에 있는 엄청 추운 야외 주차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확실한 온도 차이에 의한 그 잡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워지면 뭐 다른 차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별의별 곳에서 다 소리가 날 텐데 진동이 그 냉간 시동에서 시동을 걸고 탈 때 진동도 엄청 올라오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서도 소리가 꽤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찌그덕찌그덕 찌극찌극 하는 소리가.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는 사실 크게 큰 소리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넷을 열어보면은 네. 앞쪽에 이제 트림들이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딱 이렇게 U자로 돼 있는 그 검정색 플라스틱 부분이 네. 떠요. 저는 제 차는 그게 딸깍딸깍 클립으로 조립을 하는 건데 네. 그 딸깍딸깍 넣어놔도 언제 다시 열어보면 뚝 나와 있어요. 다 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네. 좀 이따 만약 내려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또 드릴 텐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경우는 또 저는 카페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없는데 아마 온도 변화 때문에 이제 뒤틀리면서 네. 플라스틱 이제 강성 같은 게 떠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저 본넷 안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부분만 약간 탈락이 돼서 조금 어. 덜렁덜렁하는 수준. 나중- 운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네. 서비스센터 가서 그것도 한번 여쭤볼. 이미 여쭤보고 왔는데 예. 다시 분해해서 조립하면은 괜찮을 거래요. 네. 제네시스 네, 서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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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 네. 엄청난 단점이죠. 그것도. 네. 근데 네. 다시 분해해서 다시 했나요?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쭤만 보시고. 네, 여쭤만 보고 차에 손을 댄다는 게 조금 꺼려져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범퍼를 탈거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거 한다고 가서 한 1시간 앉아있고 하기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하고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단점. 일단은 단점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네.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너무 네. 잘해주시. 네네. 자, 그럼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 나 이 기능 많이 쓰는 것 같다. 일단은 네. 이 기능 저는 이 후측방 모니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요즘 현대 기아 차량들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인데 네. 이제 이 옵션이 편한 게 그 선명도는 되게 낮아요. 어.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게 굉장한 단점이라서 비가 오거나 좀 네. 시야가 흐려져 있을 때 네. 이거를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이죠? 장점이죠. 예. 제가 사이드 미러를 보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요. 항상. 야. 그런 습관을 들여가지고 네. 사각지대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그러니까 숄더 체크를 사실은 하잖아요. 한 번씩 들어갈 때. 네. 근데 숄더 체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또 전자제어 서펜스는 넣고 싶었는데 네. 그거 못 넣어가지고 전시자 뽑아가지고 네. 그거 좀 아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옵션에 대한 장점은 이게 HDA가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HDA만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단점에서 말씀을 아직은 안 드렸는데 네. 나중에 차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때 드리려 했는데 조금만 미리 드려보자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한 세대 이전 모델이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에 나온 차예요. 이게 모양이 바뀌고 페리가 됐어도 결국엔 큰 틀의 베이스들은 모두 2017년에 나온 1세대 G70을 따라가는 차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지금 현 세대에 나온 다른 G80, G90이나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이전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옵션도 훨씬 옛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후측방 모니터나 이런 건 이제 금형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트 같은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원래 있던 모델의 그 모양만 판에서 그거에 낑겨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못생겼다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옵션에 HDA1만 들어간 건 저는 되게 의외인 게 충분히 옵션으로 빼서 뭐 센서를 늘리든 라이더를 더 늘리든 해가지고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 단점을 얘기하게 되네요.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원래 쟤는 짬뽕이라 약간 삼선이거든요. 네네. 잠깐만, 그런데 HD1이면 이제 반자율 주행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고속도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확실히 좋긴 해요. 코너에서도 확실하게 자기가 차선을 잡고 가지고 그리고 진출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출로는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편하고 그러기는 한데 이게 투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자율적으로 그 차선도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죠.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게 훨씬 더 정확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죠. 내비게이션, 물론 원도 내비게이션 기반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HD1이어서 뭐 불편한 점 느낀 적 있으세요? 저희 누나가 이번에 EV6를 출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는 이제 HDA2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기분이 그렇죠.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샀고 제네시스인데 같은 시기에 나온 차잖아요. 거의. 그럴 수 있죠. 이 차는 작년 11월에 런칭을 한 차고 EV6는 올해 5월인가 6월쯤에 런칭을 한 차인데 근데 누나 차는 막 웰컴 라이트도 막 반짝반짝 해주고 그리고 뭐 전기차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HDA2도 있어가지고 막 자동으로 차선도 바꿔주고 제 차보다 훨씬 주행 보조도 잘해주는 게 딱 느껴져요. HD2가 이제 차선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차선 유지도 조금 도움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HD3는? 3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이제 2까지 존재를 하는 일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 2, 3 나오려나? 그 다음에는 아마 FHD로 나오겠죠? 죄송해요.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 옵션의 기능적인 장점은 그거 외적으로는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은 다 말씀해 주셨고 네, 디자인 부분도 뽑기운도 제가 봤을 때 본넷 정도 본넷 정도 정도 있을 것 같고 튜닝한 곳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저는 튜닝. 순정이 최고의 튜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좀 어떠세요? 시트 포지션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뒷자리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많이 태우다 보니까 많이 좁다고 하기는 하는데 뒷자리인데 신경 안 쓰죠. 사실 차 얻어 타는 입장에서 그런 걸 뭘 신경을 쓰고 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했고요. 자, 아무래도 거의 땡겨 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키도 작은데 뿐더러 더 땡겨 타는, 지금 브레이크 밟았는데 무릎이 여기 닿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그 정도로 앞으로 땡겨 타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뒤에 타는 친구들이 막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소리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네. 차주님 포지션도 괜찮고 털거리 위치도 다 괜찮네. 네, 완전 다 괜찮습니다. 일단 핸들 위치도 괜찮고. 네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장점이 있는데 요거. 기어봉. 이거 기어봉이 제네시스는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 돌리는 그 기어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다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기어봉이 있다는 게 여기 두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래서 이게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였지만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키는 이제 170이고요. 몸무게는 63kg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상태. 키가 좀 크면은 못 하겠죠? 네,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키가 몇 정도? 180만 돼도 이거 타기 엄청 힘들 거예요. 77만 넘어가도. 77만. 네. 저 이것도 시트 포지션을 완전 다 내리 깔고 지금 타는 중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약간 하면 한 뼘 정도 남는데 이걸 170
5 이상이 탄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을 네, 것 같다. 확실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좋죠. 근데 이제 어... BMW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아, 두꺼운데 아, 예. 얄쌍해요. 얘는 예. 엄청 얄쌍한 편이라서. 네. 어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두꺼운 게 좋으세요? 얇은 게 좋으세요? 두꺼운 게 좋죠. 아, 네, 그러면은- 딱 말씀드리면 두꺼운 네. 게 좋죠.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것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차량 무게감이요? 핸들 무게감. 아, 핸들 무게감 가벼워요. 어... 확실히 가볍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볍다? 네, 그랜저를 제가 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없긴 한데 거의 아반떼 정도로 가벼운 느낌. 야, 그랜저보다 더 가볍네. 네, 그랜저는 무거워요. 그래요? 그거는 되게 무겁더라고요, 탈 때. 저희 오. 아버지 차가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IG? IG입니다. 네. 오. 근데 그거는 조금 무겁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G70 이 차는 너무 가볍다. 네, 가볍다. 완전 가볍다. 완전 BMW랑 차원이 다르게 가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네. 이것도 모드별로 맞습니다. 스포츠만 하면 또 무거워지고 막 네, 하나요? 맞습니다. 스포츠로 두게 되면은 조금 더 무거워져요. 조금 확실히 더. 쪼이는 느낌이 들어요. 쪼이는 느낌. 네네, 쪼이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아, 네. 직결감이 약간 사라져요. 아, 직결감이. 네. 아, 컴포트로 두고 돌리면은 아, 가벼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쓱쓱 가는 것 같은데 아, 네. 스포츠 모드로 두면은 약간 애가 핸들만 좀 이렇게 쪼여주는 느낌? 아, 네. 아, 네. 따라가는 거는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조향 자체가. 조형 자체가. 네, 이러한 부분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스포츠 플러스는 무게감 똑같죠? 똑같죠. 네,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속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네, 그런 부분. 네. 자, 아까 보니까 차량 무게를 또 말씀하셨는데 네. 또 짚고 넘어가야죠. 차량 무게는 어떠신지. 아, 네. 무게는 확실히 가벼워요. 확실히 몇 킬로예요? 이게 공차 중량의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네. 1600이었나? 아, 그래요?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건 정확하지 않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근데 느끼기에도 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엄청 가볍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네. 거의 아반떼 정도의 무게감을 그거는 좀 많이 가볍다. 한 중형차 정도? 중형차. 소나타 정도 네. 가벼운 느낌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네. 뭐냐면은 네. 그 창문이 뒷자리 앞자리 전부 다 원터치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근데 손목이 살짝 뒤에는 좀 꺾이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꺾이는데 이건 괜찮네? 네, 이거는 뭐 창문 열 때 원터치. 닫고 나서 이제 중요하죠. 마이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이거는 이제 창문 열고 닫을 때만 뭐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워낙에 땡기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손목이 꺾이기는 하는데 네. 그런 것을 제외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것 같아요. 부분 다른 차들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문이 4개가 전부 다 원터치로 열고 좋죠. 닫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점이죠. 장점이죠. 네. 그리고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냥 현대 기아 자동차 대부분의 것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편의성은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들 사이즈는 좀 어떠세요? 이거 뒤에 패들 시프트 사이즈는 작아요. 작다. 네, 확실히 작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아쉽죠? 많이 아쉽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약간만 좀 밖으로 나오고 살짝만 길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요즘 이렇게 뭐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저쪽 저기 와이퍼나 저 위치는 깜빡이 위치는 다 괜찮죠. 뭐 거기는 사실 뭐 특이사항 별로 없죠. 네, 근데 저 처음 타보고 조금 불편사항이 있었던 게 이게 지금 현재 오토 모드로 두고 있거든요. 왼쪽 깜빡이 부분을. 근데 이제 이 오토 모드에서 그 깜빡이를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각도가 여기가 이 위에 부분이 되게 얇은데 이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기가 조금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차들은 이게 동그라미로 돼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토 모드로 이렇게 두고 꺾여 있으면은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참 예리했죠. 네, 엄청 예리하고 생각도 못했던. 네,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많이 알려주고 또 장점도 또 알려주고.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카니발을 찍었는데
원터치가 다 되네요라고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랬던. 네. 자, 그다음에 모니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산타페 쪽으로 넘어가서 비상값의 위치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휴대폰 네네. 거치대 때문에.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네. 차량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네. 이것만 빼고 보면은 엄청 편하죠, 이제. 이것만 빼놓으면은 딱 직결감 있게 정중앙에 보이는 데 있으니까 네. 저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매의 눈으로 네.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최고입니다. 최고다. 네, 맞다. 온도를 조절하는 게 버튼으로 돼 있는 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려야지 이제 뭐 도시가 0.5도씨 간격으로 조절이 대부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다 버튼으로 누르고 있습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풍 시트 여기 옆에 있고 밑에 있고, 그다음에 열선 시트 위에 있고, 에어컨 버튼 여기 있고, 핸들 열선, 그다음에 그 공기청정 기능까지 해서 확실하게 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맵 버튼 그리고 미디어 버튼 주로 사용하는 거 여기 2개 이렇게 있고. 자, 밑으로 내려가다 기어부 쪽에 있는 이쪽에도 버튼 위치가 편의성. 네, 맞습니다. 이쪽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두고 볼 때 이게 모드 셀렉트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뚜두두 돌리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납 공간인데 막상 1, 2열 수납 공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뭐 제가 여기 사진이 있어가지고 열어드릴 수는 없는데 뭐 모자이크 아마 안 될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넓지도 않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그 다시방이 저건 다시 이건 일본어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이거고 이게 아무튼 콘솔 기어 박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넓지도 않고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무선 충전 거치대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이런 데다가 지갑 같은 거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지갑도 여기다 올려놓고 차키도 막 거기다 꺼내놓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도어 포켓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넓지 않고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다. 네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뭐 그냥 전자식 대포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정말 편하네요. 정말 편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딱딱함이 좀 덜하지만 별로다. 스포츠성에서는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이게 또 18인치 B 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편안함은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타이어 부분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죠. 코너를 돌 때나 그럴 때 이제 확실하게 접지력 부분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옵션으로 B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옵션 A, B 휠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많이 태워봤죠. 혹시 승차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엄청 좋다고 해요, 다들. 이게 되게 스포티한 차로 알고 다들 타는데 생각보다 되게 엄청 차가 조용하고 물렁하진 않고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멀미나지 않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사람도. 자, 가속력인데요. 가속력은 아까도 짧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다 보여주셨지만 저기 혹시 꿈속에서 혹시 이거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한 150 정도까지만 밟아본 거 150이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는 그러니까 최고속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150 정도? 150 정도밖에는 꿈속에서도 안 밟아봤습니다. 그래도 힘이 막 넘쳤죠? 넘치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꿈속에서 G70은 약간 100부터는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확실히.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실제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꿈속이라지 말을 하는 건데요. 네네네. 제가 아는 꿈속에 100km만 넘어간다? 이 차가요? 이 차가. 이 차가 100km 넘어가면 조금? 100km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물론 다른 차보다는 힘이 있죠. 뭐 이제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차에 비하면은 힘이 있기는 한데 저속 구간 뭐 40부터 60까지 80까지 보여주는 그런 토크감과 힘에 비하면은 100부터는 딸딸거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가 아니라 그 뭐 안정성은 좀 어떠셨어요? 아까 150까지 밟았을 때 안정성 좋아요. 안정성 좋습니다. 힘 딸딸딸 거리는데 네. 안정성은 좋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고속 안정성을 확실하게 중요시 하신다면은 네. 이 차는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BMW를 사시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면은 네. 확실하게 다른 세단에 비하면은 안정성이 훨씬 좋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충분히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속 안정성만 나는 그냥 무조건 고속만 생각하면 BMW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렇죠. 차를 가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두루두루 네. 약간 팔방미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네. BMW는 일방미인이죠. 고속에서만.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잡아타는. 잡아타는. 네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지? 제동력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이게 스포츠 패키지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은 네. 브렘브 브레이크가 딸려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4피스톤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차에는 그 옵션이 달려 있지 않아서 2피스톤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초반 담력도 네. 지금 살짝만 밟았을 때도 꽤 밀리는 느낌이 나고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세팅 값의 차이겠죠. 근데 네. 이제 고속으로 갔을 때도 많이 밀리는 게 느껴져요. 100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 밟아보면은 네. 엄청 밀려요, 차가. 엄청 밀린다. 네, 그리고 네. 그것도 아쉬운데 네. 이제 그 유지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그것도 꽤나 많이 아쉬워요. 브레이크 많이 사용하게 되면 페이드 현상, 네, 열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담력이 계속 유지가 되나 안 네. 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 부분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짧은 것 같아서 스포츠 세단인데 브레이크를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야만 신경을 써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그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코너링은 좀 어떠세요? 코너링은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다. 다른 차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확실하게 스포츠 세단의 이름값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름값 정도 한다면 네네. 100점 만점에 한 60점, 70점? 맞습니다. 60점에서 70점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전자식 같습니다. 댐퍼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죠. 이게 100점인가요? 그렇죠. 네. 네.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은 전자식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뭐 일반 모델에서도 전자식 서스펜션 넣을 수 있는데 네. LSD가 딸려 들어와요. 차동 자세 제어 장치가 같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차량 구동을 배분해주는 네. 디퍼런셜에서 뭐 차가 코너를 돌 때 왼쪽으로 돌 때 오른쪽에 접지력이 쏠리면 왼쪽으로 구동을 보내지 않고 오른쪽으로 잘 보내서 코너 탈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달려요.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3.3하고 근데 제 차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LSD 옵션을 넣게 되면은 정말 괜찮아져요. 네, 코너랑 롤도 많이 잡아주고 코너 탈출력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차는 60점? 그렇죠. 이제 이 차는 60점. 60점 정도. 네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네. 아까 저기 말 타는 거 이외에 네. 변속 타이밍, 변속이 좀 느리거나 아까 패들도 맞습니다. 패들 이외에 뭐 그런 거 이제 그냥 밟았을 때의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네, 있죠. 다른 거 말씀을 드리자면 기어비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한 2단에서 3단까지가 한 70, 80? 까지 60까지 쓸 수 있고 한 3단부터 뭐 4단까지 한 100 정도? 조금 더 저는 근데 촘촘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네, 뭐 타시는 차들 보면 되게 촘촘하잖아요. 뭐 8단 PDK 포르쉐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고 근데 막 변속이 막 우왕 바로바로 되던데 이 차는 조금 그 변속의 텀이 넓다는 게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다. 네네. 자, 머스탱인가? 머스탱이 10단까지 있던가? 까마로인가? 아마도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게 좀 제네시스에 좀 이식됐으면 좋겠다. 맞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너무 과하고. 너무 과하고. 네. 세팅 값이 적절하게 좀 조절이 됐습니다. 네. 저는 고속을 달리진 않으니까 굳이 고속에서의 기어는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속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어비 세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사실 뭐 컴포트 하면은 그냥 뭐 부드럽고 맞습니다. 변속 부드럽게 잘 되고 스포츠 하면은 빨리 달리고 네, 감속 변속도 좋아지고 반응성도 좋아지고 플러스는 더더욱 빨리. 네, 그렇습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네. 2.0.
없죠. 없죠. 네, 그냥 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가상 사운드 네. 정도로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괜찮으시다는 거. 저한테는 되게 괜찮은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운드 생각하신다. 스피커인데요. 네. 스피커가 기본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옵션을 넣으면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네. 기본은 이제 12개였나 10개였나 정도 들어가는데 네. 제가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현대기아에서 장착이 되는 현재 보스 오디오 옵션 같은 경우 있거든요. 네. 소나타나 그랜저 가보면은 예. 그 옵션보다 G70에 들어가는 기본 스피커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많이 타보면서 들어보고 제가 또 막귀라고 말씀드릴 수는 또 없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엄청 귀가 뜨여 있는 건 아닌데 네.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다른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보다 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옵션 들어간 것보다 다른 타 회사에서 여기 있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네. 그럼 좋다는 거네요? 좋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적당한 선에서의 기준이고 사실 기본 옵션도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 음량이 이제 고음, 중고음 정도에서 약간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발생을 하는데 확실히 들어보면은 그래도 뭐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에 사람 태웠을 때 레그룸 혹시 별 말씀 안 하셨던가요? 레그룸 말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있긴 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좁기는 하죠. 레그룸이 아무래도 다리가 긴 사람들이 앉게 되면은 네. 바로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조금 그리고 앞자리랑 시트 포지션이 좀 다른 게 네. 뒷자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접혀 있어요, 등이.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앉는 느낌. 네.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장거리를 타기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뒤 위에가 좁아가지고 장거리에 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G70의 뒷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트의 포지션 자체가 조금 타기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뒷자리에서도 좀 레그룸이 좀 좁은 것 같다. 네, 조금 좁은 것 같다. 뭐 헤드레스트도 헤드레스트는 뭐 딱히 괜찮아요?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은 없었고 네네네. 그냥 레그룸 정도가. 네, 레그룸 이것도 2열 폴딩 되나요? 2열 포딩 됩니다. 그럼 트렁크 사이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골프백 같은 것은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네, 세로 가로 대각선으로 넣으면 아마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한 개 정도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폴딩이 존재하니까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폴딩으로 다 커버를 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쉽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이라는 네, 거. 지금 차량 상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네. 차에 짐을 제가 잘 안 두는 성격이에요. 네. 깔끔하게 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스타일인데 네. 트렁크도 지금 다 비어져 있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끔 쓰다 보면은 트렁크나 이런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네네네. 자, 차박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차박은 안 해봤습니다. 차박 가능할까요? 차박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폴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누워보긴 했는데. 그래요? 자, 어떠셨어요? 네. 키가 작아서 그런지 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밑에 뒷자리 그 레그룸 평탄화 시키고 이불 깔고 하면은 좁기는 해도 한 박 정도는 충분히 가능은 할 거는 같습니다. 3박? 한 박 정도. 1박 정도. 1박 정도. 1박 정도는 혼자서만? 여자친구랑 가능할 것 같아요. 둘이서 네. 친구랑 자기는 좀 너무 부대끼고요. 그쵸.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은 둘이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자, 일단 촬영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뭐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옵션에 대해서 조금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전자적 서스펜션 LSD 뿐만이 아니고 외장의 익스테리어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그릴이라든지 이 옆에 A 필러, C 필러에 있는 몰딩들이 전부 다 은색으로 들어가, 실버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검정색으로 다 바뀌어요. 블랙으로 바뀌고 디퓨저도 2개가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외장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휠도 들어가고 19인치 검정색. 그다음에 타이어도 바뀌고 브레이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색깔. 사실은 이게 타협을 본 거예요. 원래 저는 조금 밝고 좀 좋은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밝은색 실내 인테리어를 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만약 제가 차를 다시 사게 된다면은 이런 옵션들보다는 스포츠 패키지 넣고 그다음에 실내는 이제 좀 밝은 톤으로 해서 로얄 블루 색깔로 살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제가 차를 사고 처음 만나러 간 날에 그냥 잘 샀네 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전시장에 놀러 갔는데 네.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로얄블루 색상의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을 봤어요. 네. 근데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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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얘가 소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쵸.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 다시 사게 된다면은 아마 로얄블루 색상의 네. 스포츠 패키지로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고개 좋고. 네. 그래도 3.3에 대한 그런 거는 또 없네요. 네, 그냥 3.3이면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후회할 정도는 그렇죠. 아니네요. 네. 그냥 뭐. 절대 공도에서 3.3을 다 쥐어짤 만큼 운전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제 그렇죠. 그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과하다. 듭니다. 네. 자, 보증기 내에 수리하신 거 따로 있나요? 보증기간 내 수리한 게 네.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네. 제가 배터리를 갈았어요. 배터리요? 네, 차량 배터리가 잠깐만. 네. 신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3,000km대에 갈았거든요, 배터리를. 이게 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제가 이거 전시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산되고 6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차예요, 전시장에. 이제 뭐 방치까지는 아니겠죠. 네. 관리를 하긴 했을 테니까. 근데 네. 그래서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배터리가 계속 방전이 나가지고 갈러 갔는데 정비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200km대부터 방전이 되기 시작했대요, 차가 트림상에. 그래가지고 200km대부터 방전이 되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블랙박스도 조금 늦게 달았어요. 네. 출고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빌트인 캠으로만 켜놓고 네. 다른 거 달아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 제 기억엔 400km대에 달았는데 200km대부터 계속 방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건 전시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에 따라서, 전시 개월에 따라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은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잘. 잠깐만. 사실. 그래요? 네, 배터리는 보증을 안 해줘요, 소모품이라서. 설마 돈 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확실한 이제 현대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승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받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막 주말에 전화하고 제가 그랬어요, 센터에. 막 네. 너무 급하니까 빨리, 근데 어디 가야 되는데 자꾸 시동 안 걸리니까 점프만 몇 번 뛰면은 네.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뛰면서 안 될 때마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도.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전화로도 되게 잘 응대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 보증이 5년에 10만 킬로 정도 되고요. 일반 보증이 3년에 5만 킬로 정도, 그 다음에 엔진 주요 부품들이 5년에 10만 킬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증 같은 경우에는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배터리 부분에서. 교체 받으셨어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결국에. 네, 그 부분은. 제네시스 콜센터로 전화하신 거죠? 그렇죠. 제네시스 콜센터로 전화하니까. 그것도 좋네요. 그죠? 네, 주말인데 바로 서비스 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당직자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받으셔가지고. 자, 그리고 또 아까 두 번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는 걸로. 네네네. 혹시나 기억나시면 네. 말씀해 주시고. 자, 메인테너ን스 정비성인데. 네. 사실 다른 차를 타다가 그냥 일반 승용차를 타다가 제네시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어쨌거나 수입차만큼은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 유지할 수 있을까? 뭔가 좀 고장나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현대기아랑 다를 거 없어요. 부품 수급도 되게 잘 되고요. 쟤는 왜 여기서 후진을? 그 부품 수급도 잘 되고 부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메인터넌스적인 부분에서 외제차랑 비교도 할 수 없죠. 제가 그래서 GT90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2.0 터보가 엔진룸이 비어 있어요. 보시면은 3.3하고는 다르게 엄청 많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정비하는데. 네. 그래서 직접 정비해라. 네. 자, 그리고 잠깐만, 이게 고질병이나 결함. 고질병이 대표적으로 G70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엔진 누유랑 그 다음에 이 센서 고장이에요. 오일이 아니고 그 기름 센서 고장. 기름 센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기름이 한 중간 정도 차 있는데 운행 가능한 거리가 막 20km 뜨고 그래요.
그런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카페도 많이 둘러보면서 봤는데 그거는 옛날 G70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서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현행 G70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단 당첨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당첨된 거는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고질병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아까 잡소리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풍절음인데 네네. 풍절음 어떠세요? 풍절음은 이게 조용해요. 차는 되게 조용한데 아까 속도 그 100km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00km 이상에서는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풍절음이 확실히 나요. 확실히 100km 이상부터는 다른 차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0km 이하보다 확 변하는 것 같아요. 풍절음이 확실하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야 100km가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신경 쓰이고 99km도 괜찮고 네 맞습니다. 99km도 괜찮고 100km 넘어가는 순간 신경 쓰이고 한 100에서 110 정도 구간부터 풍절음이 조금 심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완전 조용하다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노래로 커버를 하고 다니는 노래로 커버하시다. 좋은 꿀팁이죠. 자, 2차 사진을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어떤 거 제일 많이 보셨던 것 같으세요? 커뮤니티라고 하시면 뭐 카페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막 정보를 막 캐치를 막 하실 거잖아요. 일단 두 가지를 많이 봤죠. 유튜브랑 그다음에 G70 카페, 네이버 카페를 가장 많이 찾아봤던 어떤 거를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어떤 주제가 제일 궁금해하셨어요? 일단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어디서 사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할인.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저도 할인 소식을 카페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실 때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5월 달에 제가 30 몇 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얼마 전까지 해서 그게 싹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할인을 시게 하니까 많이. 근데 G70 같은 차량은 특수성 때문에 살라는 사람들만 분명히 산단 말이죠. 이 차는 젊고 뭐 돈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스포츠성이고 혼자 타거나 둘이 타거나 정도. 그래서 아마 재고차는 항상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찾으면 될 것 같고 유튜브에서는 옵션을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버에서는 유튜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넣어야지 뭐 더 좋을 거고 나한테 맞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도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 스타일 그 아까 말씀하신 패키지 옵션인가?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확실히 차량은 실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유튜브나 사진을 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유튜브 봤을 때는 그냥 남색이네. 그냥 딱히 고급져 보이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그냥 기본적인 회색으로 사는 게 낫겠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로얄블루 색깔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좋았죠. 엄청나게 좋았죠. 이제 한 40대 50대 분들이 이 차를 사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데 이 차를 구매하게 되니까는 확실히 반응은 좋죠. 옵션이 뭐가 됐든 어찌됐든 제네시스를 20살에 타보는 경험을 한다니 라는 반응이 대부분 너무 잘 샀다라고 다들 축하해 줬죠. 엄청. 여자친구는 뭐였죠? 로얄블루 색깔. 로얄블루색. 스포츠 패키지 넣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로얄블루가 외관 색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외관 색상인데 남색 계열입니다. 남색 계열. 남색 계열 외관 색상입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딱히 에피소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잘 타고 다니는. 저 궁금한 거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주말에 막 왔다 갔다 막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 G70 찍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자기 차를 좀 암행으로 보신 분이 좀 있다. 그래서 매우 고속도로 다닐 때 내 차를 보자마자 암행인가 싶어서 갑자기 다 멈추더라. 그래서 뭐 약간 좀 암행놀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차주님도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암행 모델은 이전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크게 그렇게 느끼는 거 없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있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는 신형 페리된 모델도 암행으로 나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러다가 보면은 뭐
제가 딱 오면 갑자기 쏘는 차도 갑자기 살짝 조용해서 이런 경험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전 그 페리 전 모델을 타시는 분들만큼이나 그렇게 엄청 많이 경험하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확실하게. 네. 좀 옆에 가서 제가 한번 밟아주면 아니구나 하면서 같이 밟아주고. 아,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구나 하고. 네. 자, 구매 예정자분,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를 구매하는 거는 네. 저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 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패키지. 그러니까 저는 G70을 풀옵션으로 산다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 풀옵션으로 간다면은 6천 얼마 정도 되거든요. 6천 중후반 되는데 그 돈을 주고 G70을 사기에는 훨씬 더 재밌는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BMW 330i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모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는 5천 언더로 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5천 언더로 끊게 되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럭셔리로 갈 건지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갈 건지. 저는 럭셔리 부분으로 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주행에 있어서 편의 옵션을 넣는 럭셔리 모델을 살 건지 그다음에 주행에 있어서 재미를 위한 뭐 그런 부분이나 익스테리어, 스포츠성을 겸비한 익스테리어를 가진 모델을 살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주님은 후자잖아요, 그렇죠? 성향은 후자인데 뽑는 건 전자로 뽑았죠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마음은 후자 쪽에 타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제 차가 좋습니다. 그렇죠.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서. 근데 바로 옆에 스포츠 패키지에 로얄 블루.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뭐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이 나도 G70 사고 싶어. 옵션 등급 뭘로 사야 돼? 뭐 2.0 4WD 복잡한데 그냥 뭐 해줘라고 여쭤본다면 혹시 어떻게 그냥 뽑아주실 건지. 추천은 만약에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성분이라든지 남자라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저는 2.0 후륜 모델에 후륜? 네, 2.0 후륜 모델에 지금 제가 넣은 것처럼 파플러 패키지에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정도만 넣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로얄 블루 있으면 색깔은 뭐 색깔은 이제 추천은 개인 취향이니까. 스포츠 패키지도 이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 패키지 안 넣고 로얄 블루는 못생겼어요. 별로예요. 그릴하고 휠하고 다 검정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로얄 블루가 예쁘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네네네. 그게 이제 럭셔리 모델은 뭐 다 은색이고 휠도 은색이고. 근데 만약에 뭐지? 어라운드 뷰 기능이 이제 좋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패키지에 들어있는 건데 이 후측방 모니터랑 같이 이러한 옵션들에 파플러 패키지 정도 넣어서 구매를 한다면은 4,750으로 적당하게 끊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를 좋아한다, 달리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거 제네시스라서 기본 옵션들도 엄청 빵빵하거든요. 22.5인치 디스플레이랑 뭐 그 다음에 이제 반쪽짜리 LCD 계기판이 들어가고 뭐 이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런 기능들도 기본으로 모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패키지에 컴포트 원 옵션만 넣어서 사게 된다면은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주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은 사실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차주님?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스포츠 패키지를 가장 많이 고려할 것 같아요. 네네. 차주님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네, 추천 강력하게 드립니다. 차를 좋아하신다면은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컴포트 원 옵션 그게 이제 통풍 시트거든요. 그걸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차를 추천 못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에는 나 이 차 추천 못할 것 같아. 일단은 차량에 사람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거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타고 다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타고 다니잖아요. 안에서만 돌거나 뭐 다른 데 잠깐 밥 먹으러 가거나 정도여가지고 충분히 태울 수 있었는데 장거리나 패밀리카 용도로는 크게 무리가 있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가 좀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까지 안 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출력과 이 정도 토크감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유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고 산다고 하면은 오케이를 하겠지만은
뭐 굳이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 실용적인 차를 사겠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쪽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네네.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 네. 어딜 타고 다녀도 웃고 다닐 수 있는 차다. 이야. 웃으며 탈 수 있는 차다라고 저는 웃고. 말씀드리고. 네. 아, 네. 아, 네. 제가 잠깐 이해하고. 뭐지? 없고? 웃고. 네, 웃고입니다. 자, 5점 만점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5점입니다. 만점? 네, 만점 주고 싶습니다. 오, 네. 그래도 그거 옵션 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면 이제 6점 가는 건데. 6점 가는 건데.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만족한다는 거.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자, 만약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은 제네시스 네. 또 사실 건지. 또 살 겁니다. G70으로. G70으로 살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얄 플레스 그렇게만 넣을 거라는 거. 네네. 그리고 네, 2.0으로 더. 네, 2.0으로. 3.3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으시네요. 네, 3.3을 살려면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그쵸. 더 재밌는 차로 가는 게 재밌는 차로 가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자, 제 공수처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네. 뭐 차량 관련돼서 뭐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네, 제가 정말 예리하고 송곳처럼 아주 그냥 탁탁탁탁 다 여쭤봐서. 있나요? 네. 정말 다른 이거 네. 생각을 제가 방금 딱 든 건데 네. 장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네. 제네시스들은 대부분 깜빡이 속도가 되게 느려요. 지금 한번 켜볼게요. 그러네? 네, 엄청 느려요. 네. 포르쉐보다도 느려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저는 고급스럽게 느껴졌어요.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이게 막 경박스럽게 깜빡깜빡 하는 것보다 깜빡 약간 좀 마음에 약간 안정시키는 이런 느낌도 들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저에게 다가왔고요. 또 친미적으로.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옵션으로 저는 들어가 있는데 네네. 전동 트렁크가 닫힐 때 네. 외제차들 닫히는 거 봤어요. 막 휙 탁캉 덜컹 이러면서 닫히더라고요. 네. 근데 제네시스 물론 다른 현대 기아 사도 다 그렇긴 하지만 되게 부드럽게 잘 닫혀요. 그냥 와서 덜컥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윙 칙탁 하고 그냥 끝나요.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야. 끝. 네, 끝입니다. 야, 1시간 한 17분 나왔거든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약간 커버가 들린다는 게 혹시 이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똑딱이 부분을 껴보면은 소리 들리시죠? 네, 들려요. 여기도 안 껴져. 여기도 이렇게 껴져요. 근데 타고 한참 달리다 보면은 원체 또 빠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